센서를 위한 아날로그 혼성신호 회로는 이론과 달리 현실적으로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공정의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데, 반도체 공정은 여러 개의 웨이퍼를 하나의 묶음인 랏 단위로 처리되며, 이러한 몇 개의 랏을 일괄 공정으로 처리하는 한 번의 공정 과정을 런이라고 합니다. 매 런마다 또는 매 랏마다 공정 조건이 완벽하게 동일할 수 없으며, 동시에 공정을 거친 랏 내에서도 웨이퍼마다 다르고, 동일 웨이퍼 내에서도 다이마다 조금씩 다른 특성을 갖게 됩니다. 심지어 동일한 다이에서 동일한 크기로 설계된 소자도 정확하게 일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소자들로 구성된 회로 및 시스템의 특성에서 불특정한 옵셋과 기울기 오차를 갖게 됩니다. 반도체 소자는 스레스홀드에 의하여 구분되는 동작 영역에 따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계된 동작 영역을 벗어난 입력 또는 출력 신호에 대하여는 회로와 시스템이 설계된 바와 같이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전원전압보다 작은 입력 및 출력 신호 범위를 갖게 됩니다. 또한 소자의 비선형적 특성을 극복하기 위한 회로 구조나 시스템을 구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자의 비선형성을 완전하게 제거할 수는 없기 때문에 회로 및 시스템의 특성도 비선형성이 남아있게 되고, 이를 다음 예와 같이 파워 시리즈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파워 시리즈의 고차항에 의한 신호의 제곱, 세제곱들은 신호 주파수 2배, 3배와 같이 신호 주파수 배수에 해당하는 하모닉들을 생성하게 됩니다. 회로 및 시스템의 선형성을 손쉽게 측정하는 방법으로 사인파 신호를 입력으로 인가하고 출력의 스펙트럼을 구하여 하모닉들을 관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파수 도메인에서 선형성을 측정하는 이유는, 고품질의 완전한 선형 램프 신호를 생성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비교적 높은 퀄리티의 사인파 생성이 더 손쉽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이 관측된 스펙트럼으로부터 보통 9번째 하모닉까지의 총 RMS 값과 신호의 RMS 값의 비율을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이라고 하며, 가장 흔히 사용되는 선형성 지표 중의 하나입니다. 이 외에도 신호 크기와 가장 큰 하모닉의 크기 차이를 나타내는 스프리스 프리 다이나믹 레인지 SFDR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컨티뉴스 타임 신호를 디스크리트 타임 신호로 변환하기 위한 샘플링 과정도 상당한 비이상성이 추가되게 됩니다. 샘플링을 위한 스위치로 동작하는 트랜지스터는 유한한 ON 저항, OFF 저항을 갖게 되는데, 이 저항과 커패시턴스의 곱으로 시상수가 결정됩니다. 이 시상수는 샘플링 시에는 샘플링 캐패시터 전압이 입력 전압과 동일해지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길게 하여 샘플링 속도를 제한하는 요소가 됩니다. 이와 반대로 리키지 커런트로 인하여 캐패시터에 샘플된 전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에 샘플된 신호를 유지하는 홀딩 타임이 한정되게 됩니다. 트랜지스터는 기생 캐패시턴스가 존재하는데, 스위치가 꺼져 있을 때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존재하는 캐패시턴스가 게이트 전압과 샘플링 캐패시터 사이를 연결하게 되기 때문에, 트랜지스터가 꺼진 이후의 게이트 전압의 변화가 샘플링 캐패시터에 저장된 전압의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클럭 피드 스루라고 하는데, 신호의 크기에 따라 피드 스루 양이 달라지므로 비선형성을 야기하게 됩니다. 트랜지스터가 가지고 있는 저항은 전 주파수 범위에 대하여 잡음 전력 밀도가 4kTR로 주어지는 서멀 노이즈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한편 트랜지스터의 저항과 샘플링 캐패시턴스에 의하여 밴드위스가 정하여지므로, 이를 고려한 전체 열 잡음 전력을 구하면 다음과 같이 KT/C로 주어집니다.
따라서 샘플링 회로의 최소 캐패시턴스는 회로 및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최소 잡음 수준에 의하여 결정되며 최대 캐패시턴스는 샘플링 속도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샘플링 간격이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고 달라진 정도를 지터라고 하는데, 지터의 영향은 신호의 기울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신호가 A 사인 오메가일 때 지터에 의한 잡음의 RMS 값은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이와 같은 회로의 다양한 비이상성을 극복할 수 있는 회로화 시스템을 설계하여야만 감도, 정확도, 정밀도, 신뢰도가 높은 센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회로 및 시스템은 앞서 설명한 여러가지 non-ideality 이외에 잡음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외적 요인에 의한 잡음으로는 60Hz 교류 전력선에 의한 간섭처럼 일정한 주파수 성분을 갖고 있는 잡음이 있는데, 이러한 잡음은 노치 필터와 같은 필터로 비교적 손쉽게 제거될 수 있습니다. 외부 다른 시스템의 간섭으로 인한 잡음이 주기적이지는 않더라도 일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디터미니스틱하면 어댑티브 필터를 이용하여 상당 부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앰비언트, 인바이러먼트 또는 다른 시스템으로부터 간섭이 랜덤한 잡음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 주파수에 걸쳐 전력 밀도가 균일한 화이트 노이즈나 주파수에 따른 특정한 스펙트럼을 갖는 컬러 노이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호 주파수 대역과 겹치지 않는 아웃 오브 밴드 잡음은 적절한 필터를 통하여 상당 부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신호와 같은 주파수 대역에 존재하는 인밴드 노이즈는 통상적인 주파수 도메인 필터로는 제거하기 어려우며 멀티플 샘플링과 같은 몇 가지 기법들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스포라딕 노이즈는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잡음으로 예를 들어 공사 중 전동 드릴과 같은 공구들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잡음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잡음은 특정 시간 동안 주파수 성분도 변하며 지속 시간이나 주파수 성분이 일정하지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액티브 노이즈 캔슬러와 같은 어댑티브 필터를 통하여 상당 부분 경감할 수 있지만 매우 복잡한 회로와 알고리즘이 요구됩니다. 외적 요인의 잡음은 센서 시스템의 최초 입력에 해당하는 트랜스듀서에서 검출하고자 하는 신호와 함께 섞여 들어오는 경우와 트랜스듀서 이후 전송선이나 회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전송선이나 회로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쉴딩으로 차단하거나 디퍼런셜 구조로 상쇄하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외적 요인의 잡음과 달리 회로 스스로가 발생시키는 내적 잡음들이 있습니다. 모든 소자는 유한한 저항값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저항값에 비례하는 백색 열잡음이 각각의 소자에서 발생합니다. 열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각 노드의 등가 저항을 낮게 하고 불필요하게 대역폭이 넓지 않도록 회로를 설계하여야 합니다. 반도체는 주파수가 낮을수록 큰 잡음 전력 밀도를 갖는 플리커 잡음이 발생하는데, 이는 공유 결합에 사용되지 않고 남아있는 결합가지가 지나가는 전하를 붙잡거나 놓아주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플리커 잡음은 다음과 같이 주파수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1/f 노이즈라고도 불리우며 바이오메디컬 센서와 같은 매우 낮은 주파수 신호를 다루는 시스템에서는 치명적인 제약 요소가 됩니다. 전류란 입자의 흐름으로 한정된 입자의 개수로 양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샷 노이즈라고 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빛의 조사에 있어서도 포톤으로 양자화된 입자들이 흘러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류와 같은 샷 노이즈가 발생합니다. 샷 노이즈는 평균 입자량에 비례하는데, 작은 신호에서는 다른 잡음들이 더 크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신호가 커질수록 샷노이즈 영향이 커져서 신호가 커짐에 따라 SNR이 증가하는 기울기를 낮추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회로 및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잡음과 비선형성과 같은 non-ideality를 가지고 있는데 신호도의 잡음비는 가장 기본적인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2차원 값을 측정함에 있어 실제 물리적인 값이 다음과 같을 때 센서를 통하여 측정된 값은 실제 값에서 벗어나 다음과 같이 얻어집니다. 측정할 때마다 차이가 있어 여러 번 측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분포를 갖게 됩니다. 측정의 정확도는 실제 값과 측정된 평균 값의 차이로 정의될 수 있으며 재현성은 분산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정밀도 또는 해상도는 구분 가능한 가장 작은 서로 다른 두 값의 차이로 정의합니다. 분산이 커도 프리시즌이 높으면 반복 측정을 통하여 구한 평균값으로 작은 차이를 구분할 수 있지만 프리시즌이 낮으면 분산이 0일지라도 프리시즌보다 작은 값의 차이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지표인 신호대의 잡음비는 다음과 같이 표준 편차 대 평균의 비율로 정의됩니다. 센서 시스템이 높은 SNR을 제공하더라도 회로 및 시스템을 구성하는 파라미터의 변화에 지나치게 민감한 경우 측정값을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파라미터의 상대적 변화에 대한 결과의 상대적 영향의 비율로 센시티비티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센시티비티는 다음과 같이 구하여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달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 시스템에 대하여 P2의 변화에 따른 트랜지언트 레스폰스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할 때 센시티비티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로의 복잡성 또는 미분 불가능한 비선형성 등의 이유로 센시티비티 식을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식으로부터 시스템의 비헤비어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회로 및 시스템은 이상적인 경우와 다르므로 결과가 이상적인 경우에서 벗어나 반드시 에러를 갖게 됩니다.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 또는 에러의 정의는 복잡한 회로 및 시스템의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며 이 정의가 명료하여야 설계의 방향을 수립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표 및 에러의 정의는 어떤 특이점에서의 값이거나 펑셔널 스페이스에서 두 함수 또는 웨이브폼의 차이이거나 상태 변수들이 움직이는 범위나 면적 등 시스템이 적용되는 응용 분야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웨이브폼에서 피크가 발생하는 시간 및 피크값 또는 일정 범위까지 들어가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에러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인접한 극대치와 극소치의 기울기라든가 기울기의 부호가 바뀌는 빈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보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이상적인 함수 또는 웨이브폼과 실제 측정된 파형 사이의 총 면적이나 평균 면적으로 에러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회로 및 시스템의 에러 또는 성능 지표를 명료하게 정의하였다 하더라도 정의된 성능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파라미터들을 모두 고려한 완전한 식을 얻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가정과 어림산을 기반으로 구하여진 식은 설계의 방향성을 제시하지만 다수의 파라미터들의 변화들이 조합되어 에러 또는 성능 지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계적인 방법으로 시뮬레이션하는 것을 몬테카를로 아날리시스라고 합니다. 몬테카를로 아날리시스는 회로 및 시스템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파라미터들의 조합을 무작위로 발생시키면서 다수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설계된 파라미터 값으로 정하여진 평균과 분산값, 확률 분포 함수와 같은
파라미터 변화에 대한 통계적 특성이 주어져야 합니다. 이 외에 결과를 분석하기 위한 측정값, 각 측정값들의 조합으로 구하여지는 최종적 성능 지표인 오브젝티브 펑션이 정의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왼쪽 예제에서 오브젝티브 펑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여 시스템의 응답 속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라미터들이 만족하여야 하는 조건 등도 정의해 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치 해석 시뮬레이터들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과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아날라이저, 주어진 컨스트레인 내에서 정의된 오브젝티브 펑션을 만족하는 파라미터들의 조합을 찾아내기 위한 옵티마이저 등을 제공합니다.